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최근 들어와서 이제 다음 주가 5월 달이 되죠. 자, 다음 주에 5월 달이 되다 보니까 뭐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특히 증시 격언에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1월에 주식에 사서 그죠? 4월에 팔고 5월에 주식 시장을 떠나라. 그만큼 5월 달부터 10월 정도까지의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최근 들어와서 엔저 현상 158엔까지 지금 돌파가 됐고 심각한 수준이긴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은 차근차근히 과연 이 5월 위기설 어떻게 지금 진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지 이런 것들 한번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응원 댓글 부탁드려 봅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위기설이 괜히 나온 건 아닙니다. 괜히 나온 건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통계 자료를 좀 봐보시면 통계를 이제 내놓은 건데 퀀트 쪽 어떤 설계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죠. 자, 일단은 올해 우리나라가 총선이 있었죠. 우리나라 총선. 그동안 총선이 있었던 해에 5월에서 10월까지의 수익률이 어떠했는가를 알려주는 건데요. 코스피 29% 2000년 52% 마이너스 뭐 이런 상황들 2004년도에도 마이너스 2008년에는 뭐 그때 서프라임 사태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낙폭이 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때도 뭐 마찬가지였겠죠. 닷컴 버블 끝나고 폭락하는 그런 수준이 있었으니까요. 2012년에도 시장 상당히 지루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에서 수익이 별로 안 좋았고 2016년 정도. 자, 2020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규모 그 금리 인하와 함께 돈이 풀리다 보니까 조금 특수하게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 않는다고 한다라면 올해 우리가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과거 데이터 상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총선이 있지 않았던 그냥 짝수해, 올해 이제 2024년 짝수해니까요. 짝수해의 뭐 상황들은 어땠는가 보면 대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좋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다 이겁니다. 이제 과거 데이터는 이러한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시 경원들이 그런 말들이 나오기도 했고 퀀트 추종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서 포트폴리오를 국내에서 해외 시장으로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되니까요. 그 대선을 치르면서 사실 대선을 치르는 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4월, 5월 이렇게가 좀 안 좋았다가 나중에 이제 어쨌든 현 정권에서는 돈을 풀어서라도 증시 부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나 혹은 해외 시장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미국 시장도 보니까 지금 하락 배팅을 한 케이스가요.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하락 배팅을 한 게 최근 2년치 최고의 도달해 있는 부분을 일단 자료로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된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계속해서 풀었었죠. 계속해서 어떤 자금들을 풀어냈던 부분들이 지금 미국 금융 시스템 초과 유동성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는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더 줄어들게 될 거야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4월을 맞이해서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도 상당히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최근 며칠간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가. 이게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적이 좋은 기업은 올라가는구나. 앞으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간다. 그것은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섹터가 지금 현재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주 지금 수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신조선가 올라가고 있고 실적이 지금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작년에 이루어지고 올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의 상승세가 좋죠. 그 다음에 전력설비, 구리, 전선 요것들 있지 않습니까? 전선 수주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수주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기존에 수주했던 그 계약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거 전선 얼마에 팔기로 했는데 원재료인 구리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그럼 밑주고 장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이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뭐냐면 전선은요, 구리 쪽은요, 계약을 미리 했다 하더라도 원재료값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을 같이 올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 효과, 이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실적을 훼손당할 일이 없죠. 구리 가격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품 가격을 올려서 납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섹터들은 불안감이 있지만 이쪽 섹터들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빠지려고 했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불안하니까 그럴수록 안전한 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5월 위기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갑자기 최근 들어와서 나타나게 된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들, 뉴스들 보셨죠? MBC 뉴스에서도 뭐 여러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미국의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가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네요. 과거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 증시가 크게 폭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1차 오일 쇼크, 오일 쇼크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도 한 가지 이야기가 되긴 하겠지만, 이때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어요. 이때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경기 침체에는 되는데 물가 상승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의 1분기 GDP가 1.6%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는데 직전 분기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된 겁니다. 물가는 안 잡히고 지금 CPI가 3개월 연속 올라간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제 5월달 돼서 4월 CPI가 발표될 텐데 떨어지지 않고 되려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됐다. 이러면 또 좀 심각한 상황이, 야, 금리 인상을 진짜로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증시가 지금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지금 수치적인 부분들이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당장 5월 1일 FMC 이제 금통위가 있죠. FMC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뭐 금리가 동결되겠죠. 자, 그다음에 6월 중순에 또 FMC가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금리가 아마도 동결될 거야 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 심지어는 9월 FMC에서도 금리가 이제 동결될 가능성, 인하될 가능성 자체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5월에 발표되는 여러 지표들을 보기 전까지는 9월에 금리 어떤 인하 가능성,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이 9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면 되니까 그런 정도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죠. 지금 10개월째 5.5%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10개월째입니다. 5.5%. 이런 통계치가 있어요. 미국의 그 금리가 4% 이상을 이 3년간 유지를 할 경우 우리나라 부동산이 고점 대비 30%가 빠진다. 미국의 금리가 5%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뭐 5점 몇 프로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기간이 뭐 이렇게 3년 정도 유지가 되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약 40% 하락을 한다. 6%가 되면 반토막 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가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그런 적이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5.5%가 벌써 10개월입니다. 벌써 10개월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야, 지금 이 상태로 좀 금리가 내려가 봤자 5.25 뭐 이럴 거 아닙니까? 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5%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국내에,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그 가계부채가 1,800조 원, 거기에다가 자영업자들 대출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하면 약 2,200조 원이 돼요. 2,200조 원인데 이 중에 약 70% 이상, 75% 정도가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가치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게 되고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이 허투루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당장 다음 주 주가에 반영되느냐 이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냥 괜찮을까. 스태그플레이션도요 제가 볼 땐 지금 당장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좀 더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가는 거. 당장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겠냐, 뭐 또 다음 주에 제가 또 다른 얘기 해드릴 수 있겠지만 미리 이제 알고는 있자 이거죠. 그럼 도대체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가 호황인 상태에서는 어때요? 소비나 투자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하게 물가가 올라갑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경기가 호황이라서 소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물가 인상이죠.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인데, 건강한 인플레이션. 자, 경기가 불황일 때는 당연히 소비 투자가 위축되게 되고 물가가 그로 인해서 낮아지는 현상이 이제 디플레이션이에요. 이제 대표적으로 일본이 그동안 매우 긴 시간 동안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경기가 호황일 때냐 불황일 때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요 심각한 상황이 되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 가장 안 좋았던 것, 즉, 자, 경기가 호황이 아닌데 경기 불황인데 물가가 오르고, 그쵸? 그 다음에 경기가 불황인데 경제 성장률이 나빠진, 지금 이제 미국의 그 경제 성장률이 1.6%잖아요. 성장은 낮은데 물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경기는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 그죠? 경제 성장률이 낮아져, 성장은 낮아지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경기 침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인데, 요게 이제 지금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더욱더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물가 상승의 요인 중에 하나가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쪽에 지금 심각한 전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 식량이나 에너지 부분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쟁 자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높은 재정 지출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들에서 경제 지표가 또 5월 달에 CPI 또 올라가서, 야, 4개월 연속 올라가.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넘어왔죠.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대표적인 비둘기파적인 사람들조차도 야,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경기가 현재 미국은 괜찮아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미국의 경기가 좋은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인구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보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이민자가, 불법 이민자 포함해서 이민자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미국의 고용시장에 투입되는 그런 월 10만 명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고 하니, 지금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코로나 때 쫓겨났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복귀를 했고, 하반기에는 아마도 이 이민자 숫자도 줄어들게 될 거야. 물론 중국인들이 대거 지금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들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불법 입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좋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경기가 조금 불안해지는 상황이 왔는데,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비나 투자, 고용 모든 것들이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빡 오게 될 수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더욱더 자극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피해야 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면 어떻게, 왜 발작을 한단 말이야 시장이. 왜 옛날에 엄청나게 크게 당했으니까.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상황 되면, 물가가 지금 올라가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해버리면 성장률 급락에다가 증시 폭락까지도 가능성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매우 불안한 사태가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FMC, 고용보고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잠재해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제 반등을 잘 보여줬는데, 과연 이제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이냐. 다음 주는 우리나라 5월 1일 휴장입니다.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장이고, 5월 1일 날 FMC
금리 결정 물론 동결이 될 테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5월 이제 금요일에는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테고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 차근차근히 확인하면서 가자 하는 심리가 높을 것 같아서 다음 주는 좀 쉬어가는,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아마도 5월 2일 뭐 이런 부분들에서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올 초반에는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의견적인 부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일단은 반등 시에 현금 확보를 하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할 때마다 현금을 좀 확보하자. 이것은 뭐 매월이 바뀔 때, 그 다음에 매 분기가 바뀔 때 있지 않습니까? 분기, 그죠? 1분기에서 2분기, 그러니까 3월에서 4월달 넘어갈 때, 뭐 이럴 때랄지 이제 6월에서 7월 넘어갈 때, 상반기에서 하반기, 요럴 때의 포트폴리오 변경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으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예, 주도주가 바뀐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찌됐건 간에 뭐 5월에 위기설이 일지 아닐지, 저게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100% 하락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확률적으로 이기기 어려울 수 있는, 확률적으로 좀 어려웠던 과거 사례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다만 여기서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 지난 한 주 동안에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보여준 거예요. 뭐가 보여줬죠? 뭐가 보여줬습니까? 테슬라가 보여줬습니다. 야, 얘는 실적 그지같이 나왔는데 어때요? 실적이 그지같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좋을 거야. 신차 효과에다가 그 다음에 가격 인하가 재고 정리가 될 것이며,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 뭐 이런 것들이 새롭게 테슬라를 부활시켜 줄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정말 자신 있는 모습 한 가지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급등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무엇일까? 엔비디아 왜 반등해요? 그래도 역시나 엔비디아야 라는 부분들인데, 특히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있죠? 요게 왜 급등했습니까? 야, 이거 AI로 돈 버네, 실적이 나온 거예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돈 벌고 있네, 실적 좋은데. 얘네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네가 가격 경쟁력을 갖고 가는, 어떤 소비자와 애플이 제일 잘 나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애플이 정말 잘 나갔을 때 자기네 자체의 시스템으로 끌어들였단 말이죠.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상대자들을, 너네 이거 쓰고 싶지? 그러면 우리가 제시한 대로 써. 우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써.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마진을 높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게 좀 안 먹혀 들어갑니다. 안 먹혀 들어갑니다. 안드로이드가 더욱더 강력하게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그동안 뭐 마음대로 써라 해놓고, 그죠? 대단하죠. 마음대로 안드로이드 마음대로 써라 해놓고, 이제는 자 이제 돈 내놓으세요, 돈 내놓으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을 딱 장악을 해놓고 그 다음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자, 어쨌든 AI가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니까 돈 되네.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어때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농구팀하고 미국 NBA 농구팀하고 시합을 한다. 그러면 누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까? 우리나라 축구대표팀과 브라질 축구대표팀이 경기를 한다. 누가 이길 확률이 높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과 어떤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 보여준 겁니다. 원래 이제 금융장세 다음에 실적장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가능성이 있고 실적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기업들은 흔들림이 없어. 흔들리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뭐 금융위기, 금융이란다, 5월 위기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동이 되고 있는 것도 지금 보여집니다. 증거들 많이 나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의 우리의 선택은 과연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어떨까? 뭐 금요일 같은 시장에서 지난주 한 주 동안 HD, 현대중공, 조선주의 강세가 상당히 잘 나타났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죠. 왜? 실적이 좋을 테니까요. 그죠? 지난번 이제 시장들 얘기를 드렸으니까. 마찬가지로 LS 그룹주들 많이 올랐죠.
설비 전력 설비나 이 수요가 전선 수요는 너무너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아직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AI 보여줬잖아. AI가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줬잖아. 근데 AI 산업이 데이터 센터 산업이 발전하려면 전력 설비가 갖추어져야만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것부터 해야 돼. 순서가 있는 거죠. 아파트를 지을 때 기초공사 땅부터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공사가 지금 전력 설비 이런 부분들이고, 그 수요가 커지니까 지금 전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밀려도 다시 올라, 밀려도 다시 올라, 이런 것들이 여기서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전선 이런 것들은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계약을 미리 했어도 비싸게 팔아먹는, 엘리베이터 계약을 합니다. 올라가면 올려서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의 타격을 안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건 너네구나, 이런 식의 구간들이 나오니까 5월달은 여러분들, 5월달은 4월 어쨌든 이제 월화, 그죠? 월화 이틀 동안은 현금 확보를 최대한, 정말 제발 월요일 화요일 일상이 좀 올라가 줘서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조금이나마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된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5월에 어떤 모습이 있던지 간에 5월에 새롭게 나타나는 주도주들을 잘 잡아서, 시장이 무너져도 항상 모든 종목이 폭락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갖고 가는 분들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금이 이제 주도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나오면 내가 그 수익만큼, 수익 낸 만큼,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벌었으면 500만 원어치 내 손실 종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똔똔이가 되고 현금은 더 많이 생기겠죠. 기존 수익 종목 팔고 손실 종목까지 같이 팔면 현금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5월, 6월, 7월 이렇게 안 좋다고 하면 8월까지 안 좋을 확률이 있거든요. 8월은 거의 빠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8월은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우리가 현금 많이 들고 가면 항상 바닥은 나옵니다. 미대선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9월에 뭔가가 상당히 큰 변화를 가질 확률이 높고, 그 전에 큰 대바닥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뭐 조금 시간상으로 많이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큰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매일 아침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공개방송 여러분들 시황과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침 8시 30분 유튜브 업사부 방송 오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 댓글 부탁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다음 주 한 주간도 여러분들 반드시 크나큰 성공을 거두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업 동인님들 화이팅!